자, 오늘은 선생님 조금 시간이 돼서 3개를 연속으로 찍게 됐네. 오늘 이제 23번째로 이제 준비한 거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부등식 풀이하는 방법은 배웠잖아.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 설명할 것들은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차수가 하나 더 올라가가지고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는데, 2차 부등식 어떻게 푸는지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간 조금 남으면 뒤에다가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한번 덧붙여 보려고. 자, 먼저 2차 부등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인 거지. 다시 써볼까? 2차 부등식 뭐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뭐 0보다 크다, 뭐 이런 2차 부등식 생각해보자고. 자, 2차 부등식의 해석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쉬운 방법들을 선택해가지고 한번 해볼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해하기는 편하지만 약간 오래 걸리는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법, 선생님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 먼저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런 다음에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두 녀석의 부호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걸 해석을 해보게 되면 먼저 이거 첫 번째 경우 해석해보면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니 x가 그렇지 3보다 크고 얘도 플러스가 되려면 그리고지 그리고 x도 이게 양수가 되려면 x도 뭐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수직선상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도 커야 되니까 두 개를 동시 만족하려면 이쪽이겠네. 그래서 둘 다 플러스인 경우에 x의 범위는 3보다 크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음수인 경우에도 곱하면 양수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음수가 되려면 얘는 x가 뭐보다, 그렇지, 3보다 작아야 되겠고 얘도 그리고 x도 얘가 음수가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이거 역시 우리가 수직선상에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3보다 작고 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일 테니 이때는 x가 마일보다 작더라.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이래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잖아. 그러니까 2차 부등식에는 x가 뭐보다 크거나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풀 수도 있어. 이게 좀 약간 고전적인 해석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좀 문제 풀 때 불편한 게 있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얘를 함수로 한번 해석해보면 정말 이해하기 편하거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2차식이 0인데 이걸 함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y는을 똑같이 붙여보자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왼쪽은 2차 함수식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y는 0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렇지? y는 0이 바로 뭐냐면 그렇지. y는 0이 이게 바로 x축의 이름이 y는 0이잖아.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y값이 0일 테니까. 그러니까 y는 0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 x축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그냥 2차 함수고. 자, 이걸 그럼 함수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이 2차 부등식, 우리가 알고 있던 이 2차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크다, 즉 더 위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지. 즉 만약 이걸 더 쉽게 그림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한다면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을 같이 그래프를 그려놓는다고 한다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더 크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이 부등식의 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더 위에 있으니까 이쪽 파트가 되겠네, 이쪽 파트. 그렇지? 근데 처음에 가만히 보면 이게 어느 문자에 대한 부등식이었어? x 문자에 대한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결론 다시 정리를 하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위에 있기 위한 x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까보다 훨씬 더 세련된 거야, 풀이가.
자, 그러면 여기 기준점이라서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x절편이잖아. 그래서 x절편 구하려면 먼저 이 녀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아까 우리가 인수분 해놨으니까 이렇게 될 테고, 그러면 x절편이 3하고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겠지.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흰 돌로 표시를 하는 거야. 구멍 뚫린 돌로. 자, 그럼 이 빨간 부분이 얘기한 x값의 범위는 그렇지 3보다 뭐 오른쪽 크겠지.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구한 것처럼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가 바로 이 2차 부등식의 해인 거야. 훨씬 쉽지, 그치? 딴 거 한번 들어볼까? x제곱 마이너스 뭐 3x 뭐 마시 이 녀석이 이후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자, 함수 해석한다고 한다면 2차 함수가 이 부등식 해는 선생님 아까 y는 0이 뭐라고 그랬죠? x축이라고 그랬지. 그럼 2차 부등식 해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아래에 있거나 같다. 즉 접해도 되는 영역의 x값의 범위가 이 2차 부등식의 해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거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고요. 절편 찾아야 되니까 미리 인수분해를 해보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x-5, x 플러스 2가 될 테니 절편은 5하고 마이가 될 테니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쪽이고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쪽인 거고, 그리고 등호, 즉 x축에 닿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까만 돌, 여기까지가 바로 이 2차 부등식의 해인 거지. 그래프가 요 범위에 기한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가 5 사이니까 이때 해는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 요게 바로 이 2차 부등식의 해인 거야. 이게 훨씬 해석이 깔끔하지. 그리고 새로 바뀐 우리 친구들이 배울 새로 바뀐 뭐 고등수학 상에서 배울 2차 부등식의 해법은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익혔으면 좋겠고, 이거 기본 원리를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매번 이 2차 부등식을 풀 때마다 맨날 그래프를 그리고 x축을 그리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런 거고,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쉽게 공식화 한번 해보자고. 일단 어떤 2차 부등식이 있으면 한번 보니까 이 0보다 클 때 해는 이 왼쪽에 있는 2차식의 x절편 2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이 녀석이 0이 되는 x값 2개를 먼저 정해놓고 큰 x값보다는 크고 작은 x값보다는 작잖아. 그렇지? 그리고 어떤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은 쪽일 때는 해가 왼쪽에 있는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2개 해라고 한다면 그 해 2차 방정식의 2개의 사이값이잖아. 이거를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을 0보다 크면 큰 것보다 크고 작보다 작고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자. 여기까지 보이나? 자, 어떤 2차 부등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2차 부등식의 2차 부등식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1단계는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먼저 만들자. 아래로 볼록의 형태를 일단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 저 녀석이 왼쪽에 있는 뭐라 할까? 두 근이라고 할까? 그냥 절편? 그래. 이 녀석.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해서 뭘 구한다. 그렇지. 경계가 되는 두 근을 구하자.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건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으로 해놓겠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이쪽을 인수분해해서 두 근을 구한다라는 건 x절편 2개 구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중요하죠. 부등호 방향이 왼쪽, 즉 2차식이 크다라고 한다면 해는 방금 여기서 구한 두 근보다 큰 근보다는 크고 작은 보다는 작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럴 경우에는 해가 큰 작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해가 마이너스 1하고 3 나왔는데 큰 근보다는 크고 작은 근보다는 작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x축 여기 0이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아래쪽이니까 해는 사이값이어야 되겠지? 이럴 때는 해는 뭐가 되더라? 사이값이 되더라.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고, 근데 실전에서 2차 부등식 풀 때는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정말 순식간에 풀 수가 있을 거야. 자, 예를 한번 해볼까? 자, 뭐 해볼까? x의 제곱, 일단 이 승배가 좀 쉽게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일단 오케이. 최고차의 개수 양수를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일단 오케이.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해야 된다고. 인수분해를 좀 쉽게 만들어놨으니까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인수분해에서 2을 구해온다고 그랬죠? 2에서 0되는 4하고 마이너스 1을 구해놓은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이잖아. 그렇지? 작은 쪽. 그럼 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사이값이 된다고 했지. 그렇지? 그래서 x의 범위는 사이값 마이너스 1과 4인데 여기도 등호 들어있잖아. 여기도 등호 들어있으면 답에도 등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얘 하나만 더 들어보고 이 2차 부등식 파트는 마무리할 거야.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한번 2차 부등식을 풀어보자. 1단계가 뭐라고 했죠?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옵니다. 음수네? 그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최고차의 개수를 일단 양수로 만들어 놓고 보자.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부호 방향은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고, 절편, 해 2개 구하고, 부등호의 방향이 0보다 크네? 0보다 크면 큰 작작이라고 그랬죠? 큰 작작. 그래서 해는 큰 거, 1.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고. 근데 여기 등호 들어갔지? 여기 등호 넣어주는 거야. 쉽지, 그렇지? 이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2차 부등식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이야.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날 수업을 위해서 지금 그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쪽 개념의 사전 학습을 위한 마지막 뭐냐면 그냥 2차 부등식이 아니라 옆에다가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이거 한번 해보려고. 자, 이쪽을 조금 지우고, 자, 어디 한번 해볼까? 두 가지 한번 패턴을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더 깔끔하긴 하겠다. 항상 성립, 동영상이 잠시 끊겼어. 이어서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살펴볼 건데, 종류는 한 2종류 정도? 자, 이렇게 하나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자, 우리가 그 바뀐 교육과정에 의하면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게 2차 함수랑 연계해서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이 2차 함수 그래프, 이 부등식 해라는 거는 2차 함수 그래프가 y는 0이 선생님 아까 x축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 만약에 등호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위에 있거나 닿아도 되는 이런 부분이 2차 부등식이 한데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일단 여기 등호 빼고 해볼게 먼저. 자,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항상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크다. 즉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즉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네.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있어도 되고 닿아도 된다는 뜻인 거잖아. 만나도 된다, 접해도 된다.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되려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야. 일단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발렸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데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고 차이 개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겠어? 양수가 돼야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번 수업할 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뭘 판별한다라고 써? 그렇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고, 2차 함수에서의 판별식은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거든. x축이 붕 떠 있어야 되니까 x축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거지. 즉 x절편이 없어야 돼. 그렇다면 이 녀석의 판별식 t는 안 만나야 되니까, 한 개도 없어야 되니까 t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만족하는 게 바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클 조건인 거고, 만약 여기가 등호가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이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 t가 0이어야 되고, 안 만나려면 t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항상 0 이상일 조건은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 판별식이 0 이하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거고, 이번 이쪽으로 넘어가 보자. 이제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는데, 함수로 해석하게 되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작다, 즉 항상 작아야 되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어느 쪽에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항상.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 여기가 등호가 붙어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있거나 닿아도 돼, 이런 경우인 거고. 이해하기 쉽지, 그렇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즉 여기에 등호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래프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쓰고 있으려면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최고차이 개수는 음수이고 봐야 돼. 음수이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축이랑 만나 안 만나? 또 안 만나지. 그러니까 판별식 t가 어떻게 되겠어? 안 만나야 되니까, 해가 없어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즉 닿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최고 차이 개수는 음수, 판별식은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t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자, 개념적으로 별로 어렵진 않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판별식이나 쓰다 보면 아까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질 거니까 2차 부등식에 또 해를 구하면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 9시에 설명할 부분 설명을 다 했고,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봅시다.